올해도 벌써 50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지나온 300여일을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조금은 초조해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달려온 2024년을 42.195km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지금 이맘때가 딱 35km 지점이더라고요. 풀코스 마라톤에서 가장 힘들고 그래서 가장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바로 35km 지점이잖아요. 이 한계만 넘어선다면 우리는 멋지게 완주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 홀로 달리는 고독한 러너가 아니라 내 옆에 페이스메이커가 함께 뛰어준다면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텐데요. 혹은 우리가 기꺼이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코스를 달려가는 모두를 응원하면서 OBS 경인 마을 라디오 화성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동탄 그물코의 김영희입니다. 동탄 그물코는 화성 지역 사랑방 그물코 카페를 운영하는 단체인데요. 청취자분들께 무공이라는 콘텐츠로 화성시의 다양한 마을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비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 오늘 제 옆에는 풋풋하고 멋진 청년 한 분이 나와 있어요. 화성 민주시민 교육 네트워크, 줄여서 화성 민넷이군요. 화성 민넷의 김원 간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사님. 안녕하세요. 화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간사 김원입니다. 이렇게 경인마을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우선 화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화성 민넷은 일상 속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화성의 여러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2018년에 출발했고요. 그물코 평화연구소, 더 큰 이웃 아시아, 화성여성회, 화성 YMCA 등 30여 개 협력단체와 60여 명의 개인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라고요. 대단한데요. 그 속에서 일상 속의 민주주의 활성화, 정말 중요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열거하신 단체들을 살펴보니까 평화, 이주민,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가 모여 계신 것 같아요. 김원 간사님은 화성에서 성장한 마을 활동가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화성 민넷에서 일하게 되셨을까요? 저도 사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민넷에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 수강생으로 참여했는데 선생님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거군요. 네. 원래 그러면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화성에서 그물코 학교라고 평화교육에 힘쓰는 청소년 대안학교가 있어요. 제가 그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원래 그리고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시민단체 활동가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옆에 있고 이분들과 함께라면 의미 있는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화성시에서 만나봤던 좋은 시민 활동가 분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화성 민넷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강자로 시작해서 실무자가 되셨는데, 네, 실무자가 돼 보시니까 좀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지금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지 살짝 실제적인 이야기 궁금합니다. 네. 실무자가 돼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모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부딪히면서 다 새로운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땀 뺄 일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긴 한데 그래도 뭔가가 하나 끝나고 나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또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의 첫 발을 민주시민넷의 간사로 시작을 하셨고 그 실무자로서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화성에서 민주시민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뭔지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게 뭘까? 좀 아리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안내를 부탁드려 봅니다. 네.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이거 좀 정치적인 교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민주시민 교육은 좌에서 오거나 우에서 온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왔다. 그러면 좌파, 우파가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조례 제2조를 보면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기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어려우니까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걸 배우는 그런 교육 같아요. 내 집에 문제가 생기면 되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사회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 그리고 실천하는 것, 그걸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인마을 라디오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그런 활동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회 애정어린 관심도 가지고 또 목소리로 내고 하는. 네.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주인의식을 가진다. 모두가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민주시민 교육, 저도 배우고 싶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꼭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양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성 과정은 크게 기본과 심화의 두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기본 과정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기후정의, 공정무역, 성평등 같은 주제에 대해 강의와 토의로 기초를 다지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번에 심화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 한 분의 소감을 잠시 들어볼까요? 저는 심화 과정이 기본 과정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상에서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찰해야 되고 나의 바운더리가 어딘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나를 이해하는 만큼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그 강의와 허리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게 되고 그럼 어떻게 대안적으로 저 사람과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까, 소통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실제 그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하는지를 배우셨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마친 뒤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이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중학교에 나가서 청소년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화성시 7개 중학교에서 기후위기와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식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태도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선생님, 중학생들을 교육을 하셨다면 중학생들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사춘기가 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친구들 보면 학교에서 계속 자기도 하고 이런데 민주시민 교육 약간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는 아이들은 없었나요? 이게 조는 친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요? 왜냐면요, 저희가 수업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다 같이 수업 시작 전에 책상을 교실 밖으로 빼고요. 의자를 원으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조는 친구가 있으면 네,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까 지식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태도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렇게 원으로 둘러앉아서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하면서 이런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태도를 형성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친구들을 대하는지를 진짜 실습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들도 상당히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런 교육들이 정말 우리 학교 교육,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수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김원 간사님의 신청곡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요. 음악도 좋아하시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지금 김원 간사님의 목소리로 노래를 한 곡 들어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어떤 곡을 골라오셨을까요? 네, 황푸하라고 하는 가수의 쿰바야라는 노래를 골랐어요.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아프리카의 모습처럼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청합니다. 네, 그러면 아프리카 느낌의 황푸아의 쿰바야를 함께 듣겠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는 경인 마을 라디오. 오늘은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김원 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그럼 간사님, 강사 양성 과정 말고 화성 민넷의 주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화성 민넷이 여러 단체가 함께 만든 단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쉼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기관이나 관계자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고요. 포럼이나 시민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특히 저희가 주력한 활동은 커머닝 화성인 특례 시민 되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커머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커머닝요? 커먼 이리 와 이럴 때 커먼 맞나요? 전 처음 들어봐요. 아닙니다. 네,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밈이래요. 그래서 영어 come on이 아니라 come on, 보편적이다 할 때 그 come on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뜻을 보면 모두가 공유해야 될 것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지고 실천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용어입니다. 아, 그런 커머닝이 그런 뜻이었군요. 네. 사실 인구 100만을 넘어서 화성시가 내년이면 특례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도 그에 걸맞은 민주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커머닝 화성인 특례시민 되기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화성이 내년이면은 특례시가 되잖아요. 그럼 화성이 특례시가 되면 행정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건지 궁금한데, 이 어떤 내용으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4번에 걸쳐서 이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경우는 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하기도 하시고 어떤 단체의 대표님들이 오셔서 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함께 고민했고요.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발이 복지나 환경과는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정보 공개 청구를 배우고 나서는 그 활동을 실제로 해보는 후속 모임도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화성의 공익활동가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특례시가 되는 것도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적어도 그 교육을 들으신 분들만큼은 특례시 시민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의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 화성 민넷이 뜻있는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간사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지금 떠오르는 건 제가 아직 차가 없어요. 그래서 활동하다 보면 차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화성에서는요. 그럴 때마다 이 민넷 운영위원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특례시민 2회차 때 어떤 분이 그 많은 짐을 다 날라주시기도 했고요. 또 다른 분은 저 대신 장을 직접 봐주셔서 다과 준비도 해주셨어요. 이게 무겁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는 또 다른 분이 저를 태워서 집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약간 카풀의 품앗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따뜻한 도움을 받았던 날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김훈 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김훈 간사님이 화성의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기꺼이 김훈 간사님을 도와주시는 그분들의 마음, 저도 왠지 알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원래 저희가 여기 출연하신 분들마다 공통 질문으로 우리 공동체만의 자랑이 뭔지 여쭤보는데요. 바로 이 훈훈함이 화성 민낯의 자랑일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면 마음껏 자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주신 훈훈함이 제일 큰 장점이고요. 다양한 단체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는 것, 그런 게 저희 화성 민낯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행사에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오, 그러면 협력하고 연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화성 민낯의 이런 공통적인 분위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화성 민낯은 민주 시민을 교육하는 분들이니까 누구보다도 민주적으로 운영을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 민주적이라는 게 무엇보다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 운영위원분이 10분이세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 보면 항상 자유롭게 의견을 이렇게 오고 가는, 그렇게 나누면서 의견 차이도 있지만 그런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드릴 때도 대표님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늘 협력적이십니다. 또 만약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화성 민낯 분들이라면 평화롭게 조정해 나가실 것 같아요. 민낯이 그런 걸 또 가르치고 추구하는 곳이니까요. 갈등을 평화롭게 조정하는 것. 아, 갈등 진짜 어려운데요, 살면서. 이걸 조정한다니 정말 멋진 분들과 멋진 곳인 것 같아요. 앞으로 화성 민낯이 하고 싶은 활동이 더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중학교에 나가서 진행했던 청소년 교육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께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꼭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아쉽게 올해는 도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끊겨서 수업이 중단됐거든요. 이 강사 양성 과정이 잘 이루어져서 훌륭한 강사분들이 배출은 됐는데 이 활동의 장이 없어진 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청소년 앞에 나설 기회가 더 늘어나야 돼요. 만약 중학교가 힘들다면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 등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청소년과 만나고 싶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은 정말 필수적인 교육이고, 그리고 그 강사까지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양성되셨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었다니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중단되었던 청소년 교육, 내년에는 반드시 꼭 재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에 시의회와 협력해서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시민교육이 자리 잡으려면 민주시민교육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되고 화성 민낯이 그 일에 적극 기여할 수 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면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받아야 될 것들은 당연히 기본법으로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화성 민낯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올해는 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도 내년에 이제 알찬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될 프로그램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성 민낯은 단체들의 단체잖아요. 저희 회원단체 중에 한 곳에 들어가셔도
자동적으로 화성 민넷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동탄 그물코라는 협동조합에 몸담고 있지만 화성 민넷이어야말로 화성의 여러 단체들을 연결하는 그물코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훈 간사님, 이 라디오에 출연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처음입니다. 이렇게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출연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이런 환경에서 녹음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되게 오묘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이 라디오를 제안해 주시고 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좀 가졌어요. 우리 화성 민넷이 좀 어떤 단체라고 소개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게 해준 이게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민넷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해보면서 앞으로도 지역에서 좀 잘 성장해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 김원 간사님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화성 민넷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그럼 김원 간사님과는 여기서 끝인사를 나눌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선생님. 네. 오늘은 화성민주시민 네트워크 김원 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주시민이 된다는 건 일사천리의 효율도 아니고 경직된 침묵이 아니라 어쩌면 평화로운 소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며칠 후면 대입 수능인데요. 입시 중압감에 시달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지역에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느덧 시민활동가로 성장한 청년을 보니까 청소년기에 아들을 둔 엄마인 저로서는 왠지 흐뭇하고 부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수능에 응시하는 50만 수험생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